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일까요? 바로 2018년입니다. 8월 1일 서울 최고 기온은 40도에서 아주 조금 모자란 39.6도였고요. 폭염인 날도 역대 가장 많은 35일, 그중 22일 연속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더위로 쓰러지거나 몸이 상하는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전국은 4,500명, 서울은 600명으로 이것마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다행히 2019년, 20년 여름은 그만큼 덥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뉴스에서 다른 나라의 폭염 소식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보다 더운 여름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기를 한다면 저는 이따에 제 전 재산과 왼손목을 걸 겁니다. 미리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폭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얼마나 더우면 폭염인지부터 알아보죠. 우리나라는 그날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으면 폭염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우리나라라고 했죠? 맞아요. 어떤 나라들은 우리와 기준 온도가 다릅니다. 추운 스웨덴은 25도, 더운 서호주는 35도에서 40도입니다.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사람과 사회가 피해를 입는, 즉 더위가 재난이 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폭염은 자연재해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폭염은 태풍, 지진처럼 자연현상이니까 자연재해가 맞죠. 하지만 폭염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에릭 크라이넨버그라고 하는 미국 사회학자가 1995년 시카고 대폭염 피해자를 추적조사한 폭염사회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졌죠. 700명이 넘는 사망자 중에는 노인, 빈곤층, 1인 가구가 유독 많았고 공원이 부족하고 범죄가 많은 동네일수록 사망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폭염 약자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건강, 가난, 고립 같은 통상적인 기준 외에도 더위에 오래 노출되고 쉽게 몸을 식힐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가스 검침원, 음식 배달 라이더 같은 실외 노동자가 대표적이죠. 무더위에도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주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씻겨야 하는 견주도 그렇고요. 미국 보건당국은 운동선수도 폭염 약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가 온열 질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느리게 일어나지만 폭염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노동에서는 한여름에 교대 근무, 단축 근무가 늘어나고 냉방이 꺼지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야근을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연구원은 밤에도 냉방이 아주 잘 됩니다. 서울시 건설 현장에서는 한낮에 작업이 중지되고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시원한 근무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죠. 소비에서는 음식을 해먹기 힘들다 보니까 배달과 외식이 늘어납니다. 쇼핑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요.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말 저녁 식사를 배달과 외식으로 바꾸거나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서울 시민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뒤따라서 물류량이나 배달업 종사자도 같이 늘어나겠죠. 여가도 많이 변합니다. 운동 장소와 시간이 실외에서 실내로, 낮에서 밤으로 바뀌죠. 이러면 여가 시설의 종류나 운영 방식도 바뀌게 되고 또 너무 운동을 안 하면 건강도 약해질 겁니다. 새로운 피서법도 생깁니다. 호캉스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럼 백캉스, 몰캉스는요? 원래 백화점, 쇼핑몰은 휴가철이 비수기랍니다. 도시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휴가철에도 시원한 백화점, 쇼핑몰에 매출이 늘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서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심지어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는 홈캉스까지 생겼죠. 저도 시원한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드라마 보는 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폭염은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더우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안 오고 일어나면 컨디션도 엉망이죠. 폭염으로 수면과 정신 건강이 나빠진 서울 시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또 폭염이 길어지면 행락가나 번화가에서 사건 사고도 늘고 살인사건도 폭증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현재 폭염 대책은 폭염 약자의 긴급 구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말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피해에는 다소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폭염 대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선 폭염 약자 대상을 실외 노동자, 주부, 반려동물 인구 등으로 확대하고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에게는 가사노동 지원이, 어린이가 있는 집에는 육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책의 범위도 폭염 약자 긴급 구호에서 시민 전반의 생활 변화 대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해서 노동, 소비, 여가, 교통, 사회적 교류 등이 위축되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각종 사회정책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협력과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만큼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정부와 시민이 역할을 분담할 때 훨씬 효과가 커지죠. 코로나19 방역처럼요.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요? 제 전 재산과 왼손목을 잃더라도 많이는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은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재해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개개인이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연대도 중요하고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합니다. 아, 더워라. 아, 더워라. 더위는 사냥을 해야 돼.